회피형이 이별을 말하는 순간 끝났구나. 헤어졌으면 멀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피형과의 이별은 회피형과 연애했던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끝이 아니라 거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만하자라는 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가 힘들게 다가옵니다. 설명을 들을 수가 없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도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만 계속 묻게 됩니다. 대체 왜?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고칠 기회도 없었던 건가? 이 질문들이 남는 순간부터 이별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는 공백이 사람을 오래 붙잡습니다. 회피형은 마음이 완전히 식어서만 떠나는 유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깊어질수록 부담이 쌓이고 그 부담을 말로 풀지 못해서 혼자 결론을 내는 흐름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현실 얘기가 따라옵니다. 미래, 계획, 돈, 시간,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지와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당신에게는 관계를 계획하는 말입니다. 같이 정리하고 같이 맞추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피형에게는 이 질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뭘 약속해야 한다는 신호,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때부터 회피형은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 계획을 줄이고 상황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중요한 얘기만 나오면 다른 말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때부터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붙잡고 풀기보다 그 감정이 커지기 전에 감정을 눌러버리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오히려 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정적이고 성격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감정이 올라올수록 말을 잃고 버티기 어려워서 조용히 꺼버리는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하는지, 놔줘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뭘 물어봐야 하는지.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긴장으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미쳐버리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시간이 좀 지나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보고 싶다. 미안하다. 그립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남아있었구나. 다시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회피형 이별의 진짜 함정이 터집니다. 다시 가까워진 뒤에 미래 얘기만 나오면 다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계획은 없고 중요한 얘기는 또 뒤로 밀립니다. 상대는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일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바쁨은 싸우지 않고도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그래서 회피형은 관계가 무거워질수록 일을 더 붙잡거나 개인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워서 돌아오는데 같이 돌아와야 할 정리와 책임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마음이 제일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락이 왔다는 사실이 다시 시작할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사람은 그걸 보면서 더 헷갈립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책임이 들어오는 순간마다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느낌. 그래서 이 관계는 끝난 것도 아니고 이어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계속 흔들립니다. 이게 회피형 이별이 사람을 오래 붙잡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떠난 게 아픈 게 아닙니다. 떠난 뒤에도 설명이 없었고 정리가 없어서 내가 계속 해석하게 되는 게 더 아픕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이해해줘야 하나?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가? 이 생각이 시작되면 이별은 상대를 잃는 사건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 깎이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회피형의 거리두기는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것들, 책임, 감정, 미래 이야기 전부 거리로 처리하려는 방식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흐름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피형이 왜 이별을 통보로 하게 되는지, 왜 정리해야 할 순간에 말을 줄이고 피하는지, 왜 다시 연락은 오는데 미래 얘기만 나오면 다시 멀어지는지, 이걸 5가지 흐름으로 딱 끊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연애심리 라이프러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흐름은 혼자 끝내고 통보하는 이별입니다. 회피형은 관계가 힘들어지면 같이 앉아서 맞추는 것보다 혼자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 과정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바쁜 사람처럼 보이고, 그냥 피곤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냥 요즘 텐션이 떨어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미 계속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걸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약속하면 지킬 수 있을까?
회피형은 이 질문을 대화로 꺼내는 순간 더 큰 대화가 열릴 거랍니다. 그 대화는 결국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떨어집니다. 우리 그만하자. 나 이제 못하겠어. 납득할 수 없는 말들로 갑작스럽게 통보합니다. 남겨진 사람은 그때부터 지옥을 겪습니다. 이별 때문이 아니라 과정이 삭제된 통보 때문입니다. 내가 고칠 기회도 없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순간도 없이 관계가 내 손 밖에서 끝나버린 느낌. 이게 회피형 이별이 납득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대화가 해결 없음입니다. 회피형이 대화를 피하는 건 단순히 무관심해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이 늘어날수록 머리가 하얘지고 설명을 시작하면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고 감정을 꺼내는 순간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정리 대화가 시작되면 대화를 해결로 느끼기보다 폭풍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관계를 살리려고 말을 꺼냈는데 말을 꺼낼수록 상대가 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은 대화로 정리하는 대신 시간을 늘리고 거리를 벌려서 상황을 식히는 방식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시간이 식힌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건 그대로 남습니다. 남겨진 사람만 계속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 흐름은 사과와 인정은 책임으로 느낌입니다. 회피형이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따라오는 것들이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해야 한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바뀐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상대 마음을 회복시키는 과정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게 한꺼번에 떠오르면 회피형은 사과를 한 문장으로 못 끝냅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말만 남습니다. 미안하긴 한데 나도 힘들었어, 내 입장도 있어, 이 말로 빠집니다. 여기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미안하다고 했으면 정리가 있어야 하는데 정리된 건 없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섞입니다. 회피형은 호의를 편하게 받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품어주면 고맙기도 한데 동시에 부담이 올라옵니다. 받았으면 나도 뭔가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고 그 압박이 커지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상대가 한 번만 얘기하자, 정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설명만 해달라고 할 때 회피형은 그걸 대화로 듣기보다 책임처럼 느끼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게 상대를 더 미치게 만듭니다.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정리하고 싶은데 그 최소한을 끝까지 피하니까요. 네 번째 흐름은 다시 연락, 다시 거리두기입니다. 회피형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겪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고 다시 만나고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관계의 방향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현실이 튀어나옵니다. 일이 많아지고 일정이 늘어나고 피곤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중요한 얘기는 계속 밀립니다. 요즘 너무 바빠. 이 한 문장은 싸우지 않고도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관계가 무거워질수록 일을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일은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니까요. 감정 소모 없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회피형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충전 시간처럼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다가가면 회피형은 숨통이 조여온다는 감각을 느끼고 더 밀어내기도 합니다. 관계를 살리려고 대화하자는데 왜 바빠지고 왜 피하고 왜 뒤로만 가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회피형은 이걸 정리가 아니라 회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따뜻해졌다가도 중요한 얘기만 나오면 해결이 없고 다시 차가워집니다. 책임질 일을 피하고 싶어서요. 다섯 번째 흐름은 이별 이후 시간이 지나서 무너짐입니다. 회피형은 이별 직후에 감정이 크게 올라오면 버티기 힘들어서 감정을 잠깐 꺼버리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후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뒤로 밀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 방어가 약해지거나 외로움이 올라오거나 일이 흔들리거나 새로운 스트레스가 오면 그때 눌러뒀던 감정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고 갑자기 후회가 올라오고 갑자기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역시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회피형은 그리움으로는 돌아오기 쉽지만 정리와 책임으로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락은 오는데 관계의 방향을 잡는 얘기만 나오면 다시 멀어지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 반복이 우리를 가장 깊게 망가뜨립니다. 희망을 한 번 줬다가 그 희망이 커지는 순간 다시 거리로 정리해버리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방식은 우리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정리는 둘이 해야 하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정리하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피하니까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은 이별을 겪는 게 아니라 설명 없는 공백을 견디게 됩니다. 그 공백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쫓아가면 더 멀어집니다. 긴 설명을 하면 더 피곤해합니다. 더 확인하면 더 숨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망가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상대가 거리로 처리하려는 걸 내가 추측으로 떠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회피형의 거리두기는 계속 내 하루를 흔듭니다. 회피형의 거리두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건 상대의 처리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회피형의 거리두기에 끌려가면 이별은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당신은 마음을 보지 말고 구조를 보세요. 대화를 피하지 않는지, 정리를 회피하지 않는지, 약속이 가능한지, 미래 이야기를 감당하는지. 이게 없다면 그 연락은 회복이 아니라 외로움의 방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신이 흔들리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리가 없는 관계에서 혼자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지친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상대의 침묵을 당신의 부족함으로 번역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연애심리 라이프러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